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영상을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고요. 이 차에서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차에서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제 차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찍으려면 이제 음향도 해야 되고 훨씬 번거로운 것 같아서 지금 간간히 댓글이 달리는 거를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문자로 드리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게 대한 결론이 뭔가 했더니, 공황장애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착각이다, 허상이다, 잘못된 신호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 공황장애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나죠.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식은땀 나고 심장 두근거리고 막 비현실감에다가 막 손 떨리고, 한마디로 초긴장 상태가 되는 이 몸의 상태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그거는 이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위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이 정상적인 이 몸의 반응을 자꾸 감소시키려고 그러고, 이 몸의 반응을 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심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거를 이 몸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죠. 근데 공황 장애로 인해서 공황 발작, 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주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다. 그러면 이 몸은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탈출하려고,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건데,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안 펼쳐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공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몸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잘못돼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상황 판단을 해서, 잘못 상황을 인지해서 일어나는 착각이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위험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을 상황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공황 상황으로, 공포 상황으로, 아주 엄청난 공포 상황으로 인지하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로 운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폐쇄적인 곳에 있거나, 그리고 특정한 곳에 있거나, 비행기나 그 다음에 특정한 어느 곳에 갇혀 있거나 그곳에 있거나 할 때, 또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가만히 회사 일을 보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나 그럴 때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상황, 만약에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안 타면, 평생 안 타면 그런 공황장애는 없겠죠. 물론 여행도 못 가고 하겠지만,
근데 이 공황 발작이 무서운 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그 다음에 일하고 있을 때,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 공황 발작이 올 때가 가장 무섭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원인 파악을 찾기가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를 타거나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공황 발작이 올 때에는 그런 거를 회피하면 되는데,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 공황 발작이 올 때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에서 내가 허상을 만들어낸 공포를 불러내서 내가 이 몸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와, 위기 상황이다. 빨리 이 상황을 피신해, 도망가!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 몸은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무의식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가? 무의식이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몸한테 신호를 보내는가? 이것은 정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신과적으로 들어가서 내 깊은 무의식으로 돌아가서 내 어렸을 때의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런 환경, 생각, 인식,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가 나한테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감정, 그런 안 좋은, 불쾌하고 두렵고 안 좋았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발현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쌓이고 쌓여서 발현되는 그 시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는 곳이었다, 비행기였다, 아니면 특정한 어느 곳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원인이 나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쌓여서 발현된 건데, 이분은 그 상황, 예를 들어 그 발작이 일어난 그 상황이 때문에 내가 공황 발작이 일으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전철을 탔는데 만약 공황 발작이 왔다, 그러면 전철이 나한테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에서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장소가, 그 상황이 나를 공포로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기억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상황이 펼쳐지면 또 공황을 또 일으키고, 또 그 공황이
일으켜지고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점점 여러가지 제약들이 생겨서 결국 사회활동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황 발작은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발작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한테 공황 발작을 줬다고 착각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두려움이 생기고 그걸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럼 내 몸은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몸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방어 기제가 안전장치가 내 몸에 있어요. 지금 있어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 고소 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무슨 동물 공포증 뭐 강아지나 이런 공포증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 공포가 작은 분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몸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공황 발작처럼. 그거에 사람마다 다 그거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공포를 방어하는 우리한테는 방어 기제가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는 두려운 건 없어, 이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내 몸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몸이 그렇게 바뀌는데,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정상적인 생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게 병이 아닌 거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게 병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일상생활을 내가 남들보다 좀 예민해서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심한데 내가 회사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다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인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정한 뭐를 못해. 특정한 거 특정한 걸 못해. 예를 들어 뭐 비행기를 못 타.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은 안 가잖아요. 네, 직장 다니고 하는 거에 지장은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병적이다라고 심각하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속 비행기만 못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전철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일상생활을 못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일상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예민함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어떤 측정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덩치가 좋고 뭐 진짜 막 싸우면 막 누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저 귀신은 보세요. 귀신은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걸 못 봐요. 그런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는 그렇게 나한테 발작을 주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만 부분인데요. 자, 막 구차하게 여러 설명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공황장애는 지금 잘못된 뇌의 판단, 착각인 거예요. 착각. 허상을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바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아주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기억은 기억 중에서도 공포 기억은 정말 없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포 기억은 남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기억이 남는 트라우마. 만약 예를 들어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공황장애를 겪었다 그러면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막 내 몸이 처음엔 잘못됐는지 알고 막 검사를 하겠죠. 검사해도 이상이 없으면 내가 왜 그럴까? 무슨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곳이라면 특정한 곳을 명칭해서 찾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집에서 그냥 그런 공황장애를 겪었다 그러면 만약에 혼자 있을 때 겪었다 그러면 또 혼자 있는 거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혼자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을 만들어서 그게 원인 제공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억하는 그것과 상황과 가짜로 기억하는 상황을 이 뇌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요. 뇌는 구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했던 것도 뇌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인식으로 그건 영화니까, 그건 꿈이니까, 꿈이 딱 깨면 그게 사라지죠. 그래서 또 영화관에서 나오면 또 그게 사라지죠. 영화관 속에 영화를 볼 때는 몰입하지만 또 그게 영화관 나오면 또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 속이는 거는 아주 쉬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뇌는. 그래서 영화 기법으로, 많은 기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많이 속이죠. 그걸 뭐 영화에서도 속이지만 정치, 뭐 경제 이런 것들도 많이, 뭐 종교 이런 것들도 많이 뇌를 속이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 공포에 대한 이미지, 공포에 대한 잘못된 상을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꿈이 깨면 사라지듯이, 영화관에서 나오면 사라지듯이 우리도 이 공황 발작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인식이에요. 인식.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상황 판단이구나. 이 상황은 내가 잘못 판단해서 두려워하는 착각을 하는구나. 내 몸이 심장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비현실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 인식해서 내 몸이 착각해서 반응하는 것이구나 하고 첫 번째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꿈이 깬 것처럼 영화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몸은 그 반응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공황 발작이 오면 아,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잘못된 나의 인식이야 라고 되뇌어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공포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 이건 가짜야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짜야 하는 것보다 더 이 공포가 강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발작 일으키는 분들이 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또 어느 정도 공황발작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 이건 잘못된 신호야. 그리고 뭐 병원을 다니거나 또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아, 이건 또 잘못된 신호야. 잘못된 거야. 몸을 안정해야지. 그래서 안정되는 상황도 많죠,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 아마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더 공포가 더 크기 때문에, 너무 리얼하게 진짜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 하면서도 말만 괜찮아지 실제로 진짜 괜찮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꿈에 깼는데 계속 꿈에 깼는데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영화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게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한마디로 내가 백지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포라는 이미지를, 허상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내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끄집어낸 이미지를 머리에 투영하니까 내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공포, 귀신, 그 귀신을 내가 소환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인데 나는 그게 지금 보이는 거야. 보여서 지금 무서워, 하면서 그 귀신을 소환했기 때문에, 그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은 뭔가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서운 존재라고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도망가자 하니까 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은 안전장치가 있다 그랬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망가기 위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공황 발작의 발작 그 순서예요. 뭐 심장 두근거린다, 뭐 비현실감이다, 손발이 저리다, 막 손발이 떨린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고, 그러면 한마디로 예를 들어 귀신을 내가 불러냈단 말이에요. 상상 이미지로 내가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불러냈구나 지금.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그 귀신을 보고 막 싸우면 안 돼요. 야,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막 그 귀신하고 싸우면 계속 도망다니고 귀신 뭐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답이 아니고, 아, 귀신을 내가 불러냈구나. 아, 귀신이란 걸 내가 지금 만들었구나. 아, 내가 만든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이었지. 아, 맞아, 꿈이었지. 아, 이거 그 영화지. 영화를 몰입할 땐 몰입하죠. 계속 보면서 아, 영화에 저건 영화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몰입할 땐 쫙 몰입을 하죠. 예? 근데 영화를 나오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몰입하지만, 아, 내가 어떤 공포의 대상 이미지를 상상으로 불러냈지만 그게 귀신이 됐든 무슨 뭐가 됐든 두려움의 대상을 불러내서 내가 지금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전철에서 막, 예? 죽을 것 같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응급실 불러가지고 119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막 유턴해버리고 막 못 가겠으니까 막 터널 안에서도 막, 예?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게 뭐예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막, 막 심장 막 이게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막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찌됐건 뭔가 공포스러운 상황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아, 이거 내가 지금 만들었구나. 이거 내가 지금 만들었구나.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만든 공포구나. 그러면 싸우지 말고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 아, 내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만들었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내가 만든 상이야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전환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얼음으로 등어에 붓는다든지 얼음으로 생각을 확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탁 전환시키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 딱 가면 딱 끊기잖아요. 딱 잠에서 공포 딱 깨듯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딱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기다려라, 그게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은 공포스러운 상황을 더 연출하거든요. 막 귀신을 막 계속 소환하는 거야. 귀신이라 그래서 이제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어떤 그런 계속 막 호랑이라고 합시다. 호랑이가 한 마리가 없는데 내 이미지로 만드는 이 호랑이가 계속 더 나타나는 거야. 막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막 더 공포가 더 극대화되는데, 기다린다. 처음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공포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 생각이라고 합시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눈치채면 사라져. 이게 아주 재미난 건데, 속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 가야 재밌잖아요, 그죠? 몰라야 재밌는데, 몰라야 이게 공포고, 몰라야 시나리오도 몰라야 되는데, 알아버리면 이게 다 시시해져 버려. 알면 다 시시해져 버려. 알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생각도, 내가 만드는 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것도 이거 내가 만든 생각이지, 이거 내가 만든 거지 라고 해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 이게 별로 힘을 못 써요. 이게 생각이라는 이 자체가 힘을 못 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꼬리를 내려 사라져 버려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두려운 거기 때문에, 알면 알아, 나 그거 알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생각인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이 지금 일어난 거야. 이거 사라질 거야. 사라져. 그러면 이 내가 만든 이 이미지 생각은 힘을 못 쓰고 사라져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래서 알면 사라진다, 모르면 두렵다, 두려움은 알면 사라진다. 이 두려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이 원인 제공자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이 영화 스토리의 주인공이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잖아요. 주인공 죽는 거 같아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 거구나. 그러네 하면 이게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가 한 마리만 나와서 끝날 이 스토리가 자꾸 공황장애에 늪으로 빠지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막 시리즈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한 마리 정도에서 그냥 나타났다가 하고 나타났다가 그냥 그래 너 왔어? 그래 너 왔어? 그러면 내가 꼬리를 내리고 사라진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도착이 되니까요. 또 마무리하고 저도 지금 완치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는 호랑이와 귀신을 소환할 수 있어. 두려움을 소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20년 넘게 이게 뭐지라고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니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보면 호랑이랑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호랑이랑 막 끼어안고 막 그렇게 지내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구나. 특히 개인적인 두려움, 내가 만든 두려움이 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공황장애 이겨냅시다. 공황장애 알아서 내가 회피하거나 공황장애랑 싸우지 말고 공황장애가 뭔지 정확하게 공황장애 나한테 지금 발생하는 이 공황장애가 뭔지 정확히 알아서 공황장애 일상생활을 꼭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네, 화이팅! 가자!